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류 시장 들어가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이슈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개업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고 개업을 저는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이 업자를 잘 보시면 이 업이 비즈니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창은 크리에이션, 창업은 비즈니스를 새로 만드는 거고요. 개업은 이게 오픈입니다. 비즈니스를 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식당을 시작을 하면 축 개업 이렇게 얘기하지 축 창업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예, 식당 열고 그러니까 가게 같은 거 오픈하면 그거는 오픈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업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스타트업 창업했다,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럴 때는 이제 이 창업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게 뭐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즈니스 시스템을 이렇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창업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이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개업은 이미 있는 BM을 갖다가 내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업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개업은 저희 회원님들 중에도 개업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개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 정해진 비즈니스 모델에다 여기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거기는 이제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쓰니까 예를 들면 가게를 여는 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예, 상권을 잘 잡아야 되고 상권에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유동인구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할 때 오픈발로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고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남아 있느냐 그게 이제 단골이죠. 그래서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한 60%, 50% 정도가 예를 들어서 남아서 단골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돌면서 이제 계속 고객을 데리고 오게 되고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런 식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컨설팅 한다고 하는 분, 개업 컨설팅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공식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분들이에요. 이게 뭐 식당도 그렇고, 뭐 노래방 옛날에 그다음에 뭐 세탁소 뭐 이런 식으로 뭐 빨래방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딱 정해지면 그거 오픈하는 거죠. 치킨집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식당이 사실 이렇게 이제 개업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이 개업하시는 분들도 왜 자꾸 마케팅을 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시냐 하면 기존의 이 개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오프라인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이 시장이 생기면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리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부 창업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 것도 주로 이제 이쪽인 거죠.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카페를 하나 오픈을 했는데 이게 그냥 전통적인 그 개업의 공식에 따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만 온라인 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비즈니스 형태도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형태가. 예. 그래서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도 거의 창업가 마인드로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창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식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시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자, 개업을 할 때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창업할 때는 첫 번째가 테스트 단계입니다. 테스트 단계를 거쳐야 돼요. 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테스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저가 시장에서 보통 출발을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컨택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대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개발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들고 나와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납품하다가 이거를 다각화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업에 한다는 건 하청업체로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원래 전통적으로 창업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대부분 창업하신 분들이 대기업 어디 이제 큰 데서 나한테 발주가 나와서 그 일을 막 하다가 그거를 이제
자기 사업으로 더 키우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고 나와서 하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그런데 요거는 특징이 뭐냐 하면 기존의 생산 시스템 중심일 때, 생산 시스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품에 대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사업을 하려면 이제 고객 시스템을 갖다 붙이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 시스템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시스템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니까 고객 시스템을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 시스템을 먼저 테스트하기보다는 고객 시스템을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고객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조업도 제가 시제품 가지고 일단 고객 시스템 먼저 테스트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를 할 때는 리스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들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대기업 대상으로는 이 고객 시스템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시스템을 만드는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저가 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가 시장에서 내 상품을 가지고 싸게 팔아서 이제 이런 밸류가 먹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초기 시장이고 여기가 이제 주류 시장인데 그래서 보통은 요 저가 시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요 안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뭐 이런 분들은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소기업이죠. 아예. 이런 분들은 그냥 여기서 내가 소소하게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요 초기 시장에 그냥 계속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나도 그럼 주류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중 매스 마켓을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스 마켓을 들어가려면 이 생산 시스템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저가 시장에서는 생산 시스템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 시스템을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은 대부분 수공업 형태, 그러니까 수제 생산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일단 고객 시스템 만드는 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시스템을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바꿀 때 자금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공장을 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공장을 건설하는 자금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외부 자금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성숙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금이 필요해지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이제 비즈니스의 향방이 갈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때 옛날에는 정부 지원 자금 같은 거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이제 주로 대출이죠. 그래가지고 공장 건설하는 비용을 옛날엔 대출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제조업 쪽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부 투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체 비용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뭐 1번이나 2번은 뭐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 받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이렇게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는 또 이거는 회사에 이제 지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소유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거는 할 수만 있다면 자체 자금으로 회사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체 자금으로 회사를 키우려면 결국은 매출이 이제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내가 이제 고객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니까 매출을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생산이 딸려요. 생산 공급을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딸리니까. 예, 그래서 여기 효율성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은 제품을 가지고 고가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제품의 이제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됐으니까 좀 더 그 비용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고객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고가 시장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저가 시장에서 고가 시장으로 올라가서 이쪽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들을 계속 이제 포션을 늘려나가고 여기는 이제 현상 유지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키우는 거. 요때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B2B 시장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B2C로 시작했다가 요때 B2B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자칫하면 이제 용역처럼 갈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케이스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이제 자금을 좀 확보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다시 이제 이 대중시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매스마켓. 그냥 계속 뭐 여기 B2B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지만 여기도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매스 시장으로 내려와야지 사실은 주류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가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또 기술력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고가기 때문에 퀄리티를 계속 더 높은 퀄리티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저가와 고가 시장이 있다. 그럼 테스트 시장에서는 이 저가 시장에서 테스트를 했다가 여기서 기술력과 제품력을 확보를 한 다음에 고가 시장으로 가서 여기서 자금을 좀 축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와서 이제 여기까지 먹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다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하면 우리가 주류 시장을 들어갈 때는 하나의 이제 루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잘 보시면 이 저가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 얼리 어답터들 중에 이쪽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걸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요즘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2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 제 시간을 많이 쓰는 일들은 주로 이제 고가 쪽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화된 것들은 이 지금 저가 시장에서 그대로 끌고 가는. 그래서 이 시스템, 뭐 지금 CRM이라든지 뭐 지금 장마클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지금 돌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확보된 시간과 자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퀄리티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는 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